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발생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로 이행, 봉건자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해석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차원적이다. 먼저 이제 자치적인 도시 영역, 도시에서, 자유도시에서 성장한 상업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향한 최초의 동력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생산자가 상인이나 자본가로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라는 것은 수공업자겠죠. 수공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간의 수공업, 그다음에 장원의 대장간, 이러한 것들이 발달한 도시에서의 그 생산자 조합, 길드라 그러죠. 길드, 중세 길드, 이러한 것들이 상인이나 자본가로 되는 과정입니다. 대사도, 대사도 생산자들의 생산 수단이 소유로 분리되고 무산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는 것. 농민이죠, 농민.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분리돼서 무산계급이 돼서 이들이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업적 활동은 생산물을 보다 많이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중에 노동력이 어떻게 하나의 상품으로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 팔았다는 그런 교환 관계에서 시장 원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계급 투쟁과 사회적 생산 관계, 생산 수단에 관한 생산 수단을 놓고 패배한 농민들이 무산자가 돼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이나 도시의 팽창이라는 이러한 관점보다는 순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계급 수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소위 관계에 대한 변화를 또 하나의 관점이죠. 지금 말하는 거는 생산입니다. 생산 자본가, 그죠? 생산 자본가적인. 하나는 이제 교환 관점은 자본주의를 원건제와 대비해서 시장 교환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이윤이 이 축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봉건제의 외부적이고 변두리적이었던 이 교육이죠. 상업, 화폐, 이런 것이 이 봉건제의 약한, 그죠? 변두리였던 시장이나 화폐가 점차 성장해서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나 화폐가 봉건제에서 크다란 의미를 현물 경제보다는 큰 비중을 갖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시장이나 화폐 자체도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관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탄생을 보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토지를 둘러싼 계급 투쟁과 그거를 토지를 장악하기 위한 강제력, 그죠? 그리고 무산대 이중이 형식적인 자유로운 노동자,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조건에 빠지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농노제들을 파괴시키고 자유로운 토지 소유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죠? 누구죠? 승리한 자본가들이죠. 승리한 자본가들이 농노제, 장원제도를 파괴시키고, 어, 분홍들이죠. 분홍들이 신분적 예속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로서 농업 경영자, 농업 자본가로 나아가는 이런 계급 투쟁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분류로서 그 기준이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간층이다. 중간층이면 뭐 이게 노동자들도 중간층이 있고
자본가들도 중간층이죠. 지식층이다, 군인이다. 그래서, 꼭 경제적인 관점만이 아니다. 신분이나 계급도 계층 분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신분은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분은 정치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정치적 지배관계가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결정하죠. 어, 과거의 신분 사회에서 자본주의 전에 고대 사회나 봉건 사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것이 신분이다. 어떤 사회의 지위가 정치적 지배관계로 결정되고 상속되죠. 즉, 법 앞에 평등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그죠? 법 앞에 평등, 형식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자본주의 이전의 정치적 지위잖아요. 보통 왕이나 귀족, 평민, 천민으로 표현돼. 반면에 계급은 이제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는 다 해방이 됐죠. 신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소유관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지배관계에 따라서 이러한 노골화되고 외면화된 경제적 지배관계에 따라서 겉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자본가, 노동자, 소장노, 그죠? 소자성가, 농민, 자영업자. 자영업자에는 이제 뭐 상인이나 소기업이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이외에 다양한 계층 분류가 가능한데 중간층이라고 한다면 고소득 노동자도 있고 안정적인 자영업자, 영세기업주, 노동자와 소자성가가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그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나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그 자본,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처음에 축적됐나 아니면 어디로부터 착취해왔나 이걸 이제 뭐 자본주의의 시초 축적,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냐가 제일 중요하다. 양 계급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냐는 거죠. 자본주의 이전에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가졌던 농민이나 수공업자, 상인 귀족 등이 노동자와 자본가 두 가지의 계급으로 대별되는 거죠. 대별된다는 거는 노동자 안에서도 다양한 층위가 있고 자본가 안에서도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수단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가 발생. 자본가 계급은 상인, 그죠? 수공업자, 자영농,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죠. 해방된 자영농과 같은 소자산가. 나아가 자본주의에 잘 적응한 봉건 귀족, 더 나아가서 절대왕정의 특허를 받은 특권층, 원거리 무역이죠. 원거리 무역. 이건 원거리 무역은 국가의 허락, 국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층.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일수록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이죠. 고립된 상황에서 소자산가인 경우가 많다. 상인이나 수공업자나 자영농인 경우가 많고 후발 자본주의일수록 그래서 러시아다 할수록 지배계급 출신의 자본가가 많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봉건의 신분계급 귀족이죠. 귀족이 다 몰락한 건 아니다. 일부는 몰락했지만 일부는 자본가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양반 중에 일부는 사장이 된 사람이 있겠죠.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은 다수의 농민들이 때로는 평온하게, 분농들이죠. 분농들이 돈을 주고 영주로부터 자유를 사죠. 때로는 폭력적으로 땅이 없는 농민들이 쫓겨나서 불황자가 되고 그 불황자를 강제로 노동시키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내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이 폭력적이다. 폭력적으로 생산수단, 땅과 공동체, 장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 노동자는 몰락하거나 도망간 농노가 대부분이고 경쟁에서 도태된 상인이나 수공업자. 상인이나 수공업자 중에서도 현재도 보면 자영업 중에서 망하는 사람이 많죠. 망하면 노동자가 돼야죠. 노동자가 돼서 뭐 택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인이나 수공업자 중에서도 노동자 출신이 생깁니다.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는 떠돌이 노동자, 날품팔이, 점원 등이 생겨났고 이러한 생산수단이 없는 무상계급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밖에 없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력을 팔고 젊은 여성 중 일부는 매춘을 하고 심지어 신체를 팔아 노예가 됐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에도 자기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됩니다. 그 돈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매매는 자유계약, 심지어 자유인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그러한 계약서도 자유계약이었지만 자기 의사에 따른 거였지만 실은 그 본질은 무상계급의 굶주림을 활용하는 유상계급의 폭력이었다. 개인에게는 자유로 보이지만 제도로 보면은 폭력이었다는 거죠. 노동계급의 탄생과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동자가 자본가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임금계약을 체결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 자본가가 제안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굶어 죽지 않으려면. 자유계약의 이면에는 이와 같이 굶주림을 활용하는 유상계급의 폭력이다.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본주의는 임금 노예다. 봉건제는 신분적 노예지만 자본주의는 임금 노예다.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